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목에는 천자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부터 천자문에 대한 공부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 천자문을 시작하는 것은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나 서예를 공부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들까지도 천자문에 대한 관심은 옛날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죠. 오늘 이 천자문 수업은 지금까지 각 서체별로 제가 지금 교과를 진행해오고 임설을 해오고 있는데, 해서 분야에서는 구성국 예천명과 사마병 묘지명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두 개죠.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각 법첩에 두세 개씩의 법첩을 임세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해서 분야에서 구성국 예천명과 사마병 묘지명에서 세 번째로 모든 사람이 관심이 많은 이 천자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해서 천자문에 대한 출발을 잡을까 해서 천자문이란 제목을 걸었습니다. 우선 천자문에 대한 내력을 한번 살펴보면서 천자문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자문이란 것은 사실 거의 국민학생, 초등학생들만 돼도 어지간히 다 알죠. 옛날에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한 5살만 되어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이 천자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습의 가장 기본 단계이자 누구라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학습 교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천자문이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천자문의 발생은요, 육조 시대에 왕이지가 있었던 동진이 있죠. 동진이 있고, 그 다음에 송이 있고, 제가 있고, 그 다음에 양 있고, 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육조시대 남조에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 동진이 왕이지가 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몇십 년간씩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런 남조의 왕조가 몇 개 가는데, 남양입니다. 요건 남송, 남제, 남양, 남진이라고 하는데, 이 양대에 와서 조성이 된 것입니다. 특히 어떻게 해서 이게 조성이 되냐면, 왕이지가 당대에 아주 유명한 서예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양의 무제라는 왕이 이 글씨를 아주 좋아하고 조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때 왕이지가 아주 유명했기 때문에 왕이지에 대한 큰 관심을 가지면서 왕이지 글씨를 국가적 차원에서 첫 번째로 1차로 왕이지의 글씨를 수집을 하고 하는 일을 수행한 사람이 양무제입니다. 그래서 양무제가 학문과 예술에 관심이 있어서 거의 그 왕자들 있죠. 왕자들을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텍스트가 하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왕이지 글씨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왕이지 글씨를 가지고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은철석이라고 하는 사람을 시켜서 왕이지 글자를 천자를 한번 모아보라 이렇게 했어요. 천자를 하면은 학습의 기초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죠. 지금도 한 2000여 자를 기본 글자로 삼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천자를 모아서 한번
일단 모아라 그랬어요. 말하자면은 왕이지 글씨를 천자를 집자를 해봐라 해서 명을 내렸어요. 집자. 그래서 1000개의 글자를 수집을 한 것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글자를 천자를 가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지 글자를 그 당시 유전하고 있는 글자를 다 이렇게 하나씩 오려 가지고 천자를 모았어요. 이 집자라는 것은 센 글자가 있는 글자는 그대로 모으지만은 만약에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편집을 하기도 합니다. 요새 말로 쪽자라고 그러는데 병과 방을 떼거나 머리와 다리를 떼서 이렇게 글자를 짜집게 하는 것까지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자를 해가지고 천자를 언철석이 모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아진 천자를 가지고 2차적으로 이 천자를 가지고 좋은 문장을 일단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야 익히기가 쉽죠. 한 자씩 익히는 것보다는 단어로 익히거나 문장으로 익히면 더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흥사라는 이 당시 문사한테 주흥사한테 이 글자 천자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지어라 이렇게 또 명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주흥사라는 사람이 왕의 명을 받들고 전하기로는 하루 만에 이 천자를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흥사가 밤을 꼬박 세워서 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다 보니까 하도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하루 사이에 머리가 하얗게 되었다 하는 이런 고사가 있습니다. 조금 과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씌었다 해서 백수문이라고도 전해집니다. 백수문. 천자를 가지고 했다 해서 천자문이라고 하지만 주흥사와의 이런 고사와 연결돼서 일명 백수문이라고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넉자 단위로 기준으로 당시 육조시대 때는 문자 구조가 전부 다 사륙병렬체라 해서 넉자식 기준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넉자를 기준으로 넉자를 일부로 해서 넉자식 일부로 해서 259를 만든 거죠. 259를 만드니까 이게 딱 천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서 하루에 그 완성을 했다 그래요. 그거야 뭐 미칠 했던 간에 뭐 하룻밤새 했다 하는 게 좀 극적이고 뭐 좀 과장이 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자문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된 역사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자문을 만든 목적이라는 걸 사실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무제가 왕자들을 위해서 1차적으로는 뭐냐 왕이지 글씨를 익히기 위해서 이 습자용으로 개발한 겁니다. 1차적인 목적이 왕이지 글씨를 공부를 하기 위해서 습자용으로서 말하자면 서예를 1차적인 목적으로 이걸 왕이지 글씨를 집자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습자를 하는데 보통 글씨를 익히면은 그 내용도 같이 따라 익히게 되겠죠. 2차적으로는 한자를 학습하는 효과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현재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이 서예와 한자는 이 표리부동의 관계가 있어요. 서예를 공부하면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자인 경우에는 한자 학습이 동시에 따라오기 때문에 한자 교육은 결과적으로 한자 습자하고 이거는 사실 거의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무제가 이 천자문을 한 1차적인 목표는 왕이지 글씨를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술적 관심에 더 큰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히 한자 학습이 따라져 오더라는 거죠. 이러한 처음에 세워진 이러한 것이 이후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한자 공부를 하는 사람도 역시
글씨 공부를 겸하게 되기 때문에 천자문을 습자로 익히는 것이 쭉 이어져 오면서 대부분 후대로 오면서 이 천자문은 한자 공부를 익히는 도구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 왕이지 글씨를 예술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됐다는 것이 사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왕이지의 글씨를 1차적으로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왕이지 글씨가 살아날 수 있는 1차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양무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지가 중국 서예사에서 서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은 이 양무제로부터 시작해서 요 뒤에 진이 있고 수와 당이 있죠. 수와 당이 있는데 2차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당나라 태종입니다. 태종. 당나라 태종이 국가적 차원의 당태종도 왕이지 글씨를 너무 좋아해서 왕이지 글씨를 전국적으로 수집을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역시 다음 대인 송대 와서 송태종도 이 왕이지 글씨를 집대성해 가지고 이른바 순화각첩이라고 하는 방대한 왕이지 글씨를 중심으로 한 중국 역대 명필들의 글씨를 수집하게 됨으로 해서 왕이지가 중국의 서예 제1인작 이른바 성이 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인데 그 1차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양나라 무제라는 사실을 같이 겸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자를 해가지고 집자를 한다는 것은 그걸 그대로 따붙이는 건 아니겠죠. 요새처럼 뭐 복사기나 확대기가 있어 이런 게 아니고 글자를 큰 글씨도 있고 작은 글씨도 있고 좀 날려 쓴 글씨도 있고 뭐 덜 날려 쓴 글씨도 있겠죠. 이것을 가지고 글자를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모본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왕이지가 직접 쓴 글씨는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그때 잔존하고 있었던 왕이지의 글씨를 보고 그대로 임세이기 때문에 왕이지의 글씨를 가장 가깝게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서예사에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천자문이 그 뒤로도 중국 역사상에서 학문을 하는 사람이나 서예를 하는 사람들은 천자문을 기본적으로 익히면서 그 글씨에 관심이 있었던 학자들은 천자문을 예술적으로 남기는 경향이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들을 보면 당나라 때 초서를 아주 잘 썼던 회소라는 사람도 회소도 초서로 천자문을 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의 조맹부도 해서로 또 천자문을 쓴 게 있어서 그 외에도 많은 서가들이나 학자들이 천자문을 익히면서 필적을 남기는 것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한 유습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게 되죠. 이러한 천자문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기록상으로서는 지금 이 주흥사가 521년까지 살았는데 주흥사 520 졸년이 521년인데 521년에 우리나라 신라시대인데 신라시대의 법흥왕 때 전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법흥왕 때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그러니까 거의 주흥사 생시에 우리나라에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굉장히 일찍 전해져 오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유습이 계속 와서 특히 조선시대에 와서 한석봉이 아주 유명한 서예가로서 천자문을 쓴 것이 유포가 광범위하게 돼서 현재의 우리나라에서는 한석봉 천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백제의 왕인이 천자문을 일본에 전해주었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긴 있죠. 그래서 거의 같은 시기에 이 천자문은 유명해서 우리나라와 일본에도 전파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한 천자문이 어떻게 후대에 유포가 많이 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진나라 때 지영이라는 스님입니다. 지영이라는 스님이 서예에 아주 뛰어나고 특히 왕이지 글씨에 관심이 많아서 이 천자문을 집중적으로 써가지고 유포를 시키는 거죠. 진대에 나서 이 수대에 이르기까지 활동한 서예가입니다. 지영이라는 사람이 나서 평생을 천자문을 학습을 해서 아주 왕이지 못지않는 유명한 스님으로 서예를 잘하는 스님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자문을 써주게 돼요. 현재 전하는 것은 천자문을 800본을 써서 그 주위 사람들 스님들 절에다가 뿌렸다 하는 이런 기록이 있어서 지영이 쓴 천자문이 일본과 중국 후대로 흘러가면서 그 이후에 천자문을 확산시키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영과 천자문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죠. 천자문에서 1차적인 관련 있는 사람은 양무제의 어떤 생각, 그리고 이 은철석이라는 사람하고 특히 주홍사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천자문이 완성되고 곧이어서 수대에 진에서 나서 수대에 활동한 지영이 천자문을 집중적으로 평생을 공부해서 전수를 시킴으로 해서 현재 천자문의 내용과 천자문의 필적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연유를 잘 아시고 천자문을 시중에 나오는 천자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첩에서도 천자문 나온 게 많고 사람 이름으로서 많은 천자문이 나오는데 여러 개의 천자문에서 아무거나 글씨를 써도 문제는 없겠죠. 문제는 천자문 내용을 익히려고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서예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내용을 익힐 때는 어떤 천자문을 공부를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만은 서예적 관점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게 좀 관심 있게 그 텍스트를 잘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자문 공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가까운 시대에 가장 대표적인 작가가 쓴 천자문, 지영은 역시 이때 만든 주홍사가 지은 천자문을 편집한 이걸 자료를 1차 자료로 삼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원본에 가까운 글씨였고, 그리고 예술적으로도 사실 가장 뛰어나기 때문에 천자문 학습에 있어서 서예 학습을 하는 사람은 다른 천자문보다는 이 지영의 천자문을 공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써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지영의 천자문을 써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영의 천자문은 크게 봐서 두 가지 서체로 되어 있는데 초서와 해서로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전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진초천자문이라 그러는데 진서는 해서입니다. 진초천자문에서 두 개의 서체가 같이 전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해설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써내려가고 다음에 초서의 학습에 들어가서는 이 회소가 쓴 이 천자문도 초서 학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지형의 진초천자문은 해서도 좋고 초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초서 학습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으로 삼아야 될 자료는 지형의 천자문과 그 뒤에 나오는 회소의 천자문, 이 두 가지를 먼저 공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학습 루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시일이 얼마만큼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되는 범위 내에서 천자문 해서, 지형의 해서에 대해서 가지고 소재로 해서 공부를 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3권으로 지형의 해서 천자문을 써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면서 실기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